이번 강의는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근육에 연료가 있다는 거를 상식적으로 생각보다는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알 것 같은데, 근육의 연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근육의 원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아니라 사실은 ATP라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게, ATP라는 게 시스템이 이름이 아니라 아데노신 트리플 포스페이트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연료가 가솔린인 것처럼 근육의 연료는 아데노신 트리플 포스페이트라는 ATP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ATP는 아데노신 트리플 포스페이트, 아데노신에 2인이 3개 붙어있는 형태의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이제 재미없는 얘기고 복잡한 얘기지만 굳이 한다면 아데노신에 있는 인이 떨어져 나가면서 바로 근수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돼서. 그래서 아데노신 트리플 포스페이트가 아데노신 더블 포스페이트가 되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 속에는 ATP가 우리가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얘는 ATP가 있어서 내가 지금 벤치를 딱 미는 순간 밀 수 있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ATP가 ADP가 되면서 에너지를 발생해서 근수축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ATP의 저장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ATP가 아주 많으면 그냥 이 ATP를 끝없이 내 안에 있는 기름이 몸에 꽉 차 있으면 부산까지 가겠지만 이 ATP는 부산이 아니라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뿐이 못 갈 정도로 아주 소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ATP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벤치 하나 하고 못 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서 ATP를 다시 만드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ATP가 에너지를 낼 때 ADP가 되고 그 ADP를 재합성하기 위해서는 윤철군? 네. ADP가 다시 ATP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잘 들었다. ADP가 ATP가 되기 위해서. 잘 안 들은 것 같은데. ATP. 아니죠. 그래서 ATP에서 인이 하나 빠진 게 ADP이기 때문에 인이 다시 붙으면 ATP가 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이유는 아데노신 트리플 포스페이트, 아데노신 더블 포스페이트가 아데노신 트리플 포스페이트로 되는 과정을 내가 이렇게 복잡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이걸 맞히면 내가 엄청난 상을 줄 수 있는데 인을 누가 갖고 있을까 거야? 몸속에.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바로 크레아틴이 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레아틴 먹는 이유가 크레아틴 인산염이 ATP 재합성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 그래서 체내에 있는 ATP는 2, 3초면 고갈돼요. 하지만 벤치를 우리가 전력 질주해도 ATP를 쓰자마자 바로 재합성하는 게 바로 크레아틴이라는 거예요. 크레아틴이 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레아틴 인산염이 ADP의 그 ATP 재합성을 도와서 우리가 10초 정도 전력 질주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크레아틴을 섭취하는 이유는 이러한 그 인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크레아틴 저장량을 늘림으로 해서 이런 체내에 있는 ATP를 재합성을 원활하게 해서 내가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크레아틴을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 과정은 처음에 우리 몸에 있는 ATP를 그냥 사용하는 1번 ATP 사용,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ATP PC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ATP와 인산 크레아틴 인산염의 재합성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벤치를 10초 했는데 우리가 과연 실패 지점이 오긴 하지만 우리가 10초 이상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닌 이유는 또 크레아틴 인산염의 과정 말고도 ATP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윤철이가 얘기한 것처럼 체내에 있는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면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고 혈관에는 글루코스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이 글리코겐이 분해가 되면서
바로 글리코겐 1몰당, 뭐 자세한 에너지 대사 화학식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글리코겐 1몰당 4ATP를 만드는 해당 과정이 시작되죠. 그래서 당을 분해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 몸에 당이 있기 때문에 이 당을 분해해서 ATP를 만든다 그래서 해당 과정. 그래서 글라이콜리시스라는 과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글리코겐 1몰당 4개 ATP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과정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여기까지 ATP를 만드는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ATP, ATP-PC 그리고 해당 과정까지를 여기에 ATP를 만드는데 산소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무산소 에너지 대사 과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은 운동 시작해서 1분까지는 산소의 개입이 안 되고 그리고 1분이 지나서 점점 운동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서 사실은 해당 과정에 해당 과정 당을 분해해서 ATP를 만드는 크랩 사이클이라는 그런 체내 과정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면서 산소가 결합돼서 새로운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일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겠죠. 운동이 지속되면. 왜냐하면 우리 몸에 지금 당을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당이 지금 100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당이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 당이 0이 되면 만약에 당이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에너지. 아니요. 죽어요. 그러니까 당이 0이 되면 인간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팔굽혀펴기 하다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몸은 당은 근육 운동에만 쓰는 게 아니라 뇌에도 쓰고 당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 뭘 맞아요? 포도당. 당을 링겔로 맞는 이유는 당이 없으면 진짜 죽어. 링겔 안 맞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당 떨어져서 죽는 거야 진짜. 그래서 우리 몸은 팔굽혀펴기 하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당을 아끼는 메커니즘을 돌리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리코겐 1몰당 4ATP를 만들던 거를 여기에 산소가 개입이 되면 1몰당 38ATP를 만들어요. 자동차로 치면 연료를 10개 넣었을 때 10km 가는 차가 10개 넣었는데 100km 가는 차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라는 거는 당을 절약하기 위한 몸의 메커니즘이고 유산소 에너지 대사는 결국은 내 몸에 있는 탄수화물을 아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유산소 운동 많이 해야 된다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지. 얘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따로 이제 후반부에 얘기할 거지만 지금 이걸 봤을 때 어떤 것이 내가 섭취한 당을 빨리 소비할 수 있을까? 어떤 에너지 대사가? 유산소. 아니지. 연비로 치면 1몰당 4ATP를 만드는 에너지 대사와 1몰당 38ATP를 만드는 에너지 대사를 보면 연비가 유산소 에너지 대사가 연비가 좋다는 거. 즉 내가 지금 내 목적이 운동의 목적이 몸에 있는 당을 고갈시키고 싶다. 어떻게 해야 빨리 고갈될 것인가? 무산소 운동의 반복적인 실시가 비효율적인 에너지 대사이기 때문에 내 체내에 있는 당을 고갈시키는 데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유산소 에너지 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에너지를 연비가 좋은 나로 바꾸는 작업.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몸에 있는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보면 무산소 에너지 대사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왜 유산소 운동을 하라 그러나? 왜? 근데 왜 살 빼려면 왜 유산소 운동을 하라 그러나?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탄수화물을 그 해당 과정과 그 산소가 결합돼서 그걸로도 얼마든지 지속할 수가 있는데 연비가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이 0이 되면 어떻게 돼? 아무리 연비가 좋은 자동차로 바뀌어도 0이 되는 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당을 아끼기 위해서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되는 과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산 1몰당 무려 120에서 지방산의 그 형태마다 다른데 120에서 140 ATP를 만들어내요. 엄청난 효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우리 몸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운동 시간이 보통은 뭐 20분 정도 지속됐을 때 체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뭐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 당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그래서 엄청난 효율의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 유산소 운동으로 내가 먹은 거를 소비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사실은 인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유산소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운동 중에 지방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다이어트 할 때 유산소 운동으로만 내 체지방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비가 좋은 나로 바뀌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아끼는 운동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알고 해야 되고 그래서 체지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꼭 유산소 운동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칼로리 소비 측면, 즉 섭취 에너지를 빨리 고갈시키는 측면에서는 무산소 에너지 대사의 반복적인 사용이 유리하기 때문에 웨이트만 해서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는 이유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이고 하지만 심장혈관계의 운동과 심장혈관계 능력의 증진을 통해서 운동 중 지방을 사용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동 중에 내장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부위별 운동이 아닌 내장지방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에너지 대사를 통한 지방의 동원 없이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이론들이 가장 지배적이기 때문에 내장지방이 많거나 그래서 그 피하지방이 아닌 내장지방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에너지 대사를 통한 심장혈관계의 발달도 물론 중요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장혈관계 능력의 발달을 통해서 심장혈관계 질환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체지방의 에너지 대사 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장지방의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이 효율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지만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바로 ATP를 만드는데 산소가 개입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라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